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이야기를 나누는 정책 다이얼로그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자영, 이자형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자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정치의 아이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자영 의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1,410만 경기도민들과 호흡하며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성함이 비슷하셔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자영, 자형. 맞아요. 네, 성향이 물론 이제 다르지만 부를 때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있죠? 저희 상임위도 같고 아, 상임위원회에서도 옆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네네. 그 질의할 때 네.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셔가지고 정정하는 일도 있고 네. 공무원분들도 헷갈려 하시고 또 같은 동료 의원님들도 네, 네. 많이 착각하세요. 네, 아니면 저 친근한 분들은 일부러 장난치더라고 앞에 성 안 붙이고 네. 자영 의원님 그 두 분이 물어보시겠네요. 아,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이제 시우 뭐 시연 이러는데 그때는 시자를 많이 써가지고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시우, 시후 막 이래요. 그럼 시우야 그럼 다 돌아봐요. 애들.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그런 이름들 많거든요. 예. 아무튼 뭐 이름이 비슷해서 더 친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역시 두 분이 친해 보이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자영 의원님은 근데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요? 굉장히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님이시잖아요. 90년대생 네. 의원님. 네. 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저랑 헷갈리면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진 않아요. 억울하진 않아요. 누가 억울한지는 이제 두 분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제가 그 학부 때 정치를 공부했거든요. 저는 네. 학문적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 정치 의원님들을 보니까 또 되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네요. 네. 네, 어떻게 정치계로 들어오셨을까요? 사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정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네네. 그때 아이가 한 3, 4살 정도였었는데 음. 나에게 맞는 보육 정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행정의 벽이 굉장히 높은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신문 기자로도 일을 했지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직접 한번 이 보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지? 관심 있게 보면은 사실은 풀뿌리 정치를 하는 생활 정치를 예. 하는 시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의원으로 맞아요. 의정 활동을 시작했고 예. 지금은 이제 도의원이 되어 있죠. 예, 네. 시의원으로 시작하죠. 그전에는 기자를 하시고 네. 기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는데 야, 이것들 누가 바꾸지 해서 시의원을 해보시고 시의원보다는 또 도의원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 전체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더 큰 물에 가서 더 큰 정책을 만들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영 의원님은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장애아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의만으로는 이 사회적인 구조를 벽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체감을 했죠.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면서 네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정당에 가입을 바로? 했고,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또래 청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또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혀서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직접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도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맞아요. 빨리 꿈을 찾으셨고 그 꿈을 이루면서 계속 지금 전진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들으신 대로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시의원을 거쳐서 입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자영 의원님께서는 청년 비례 최연소로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대단한 게 이게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오셨고 오디션 때 제가 듣기로는 1등 네. 그런 얘기가 됩니까? 1등을 하셨다고. 1등은 사실이니까요. 멋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실은 뭐 1등, 2등 이렇게 나누는 게 좀 그렇겠다 싶었는데 당당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또 좋게 봐주셔서 네. 거기 오신 분들이 제가 과분한 응원을 받고 당선이 된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똑 부러지는 두 분이 오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완전, 걱정을 안 네. 했습니다. 오늘은 뭐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녹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이 맞았네요. 자, 근데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두 분 다 여성 의원이시잖아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의원이라면 네. 의정 활동하는 의원이 다 장단점은 있어요. 네, 꼭 네, 네.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그거보다 성과는 상관없이. 그 성의 이제 한계나 이런 거 부딪힘은 분명히 있지만 네, 네. 요즘은 좀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당선인 된 이후에도 당 내에서도 우리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또 목소리를 또 다양하게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실은 여성 정치인이라서 한계보다는 그런 단점보다는 사실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더 육아랑 같이 어렵더라고요. 하는 왜냐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 일을 맞아요, 하려면 맞아요. 또 늦게 가는 일도 많고 다반사죠. 또 네. 집을 비우는 일도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어느 그렇죠. 순간에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가족이나 나의 이제 자녀나 우선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어찌 됐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는 그런 데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가족도 챙겨야 되는데 사실 가족을 챙기는 것도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우선시 되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가족들하고 늘 얘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좀 어렵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전적으로 같이 뭐 육아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그렇죠. 한계를 좀 느낀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네요. 그렇죠. 예.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 아이고 챙겨야 될 게 많을 나이인데.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네. 이제 엄마가 도의원이라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아프겠어요, 약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예. 아이도 이제 그거를 느끼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할 때마다 숙연해져요. 저희 아이고, 집이. 예. 그 농담도 네. 못 하겠네 그런 상황에서는. 네, 큰일 나죠. 예. 이제. 그러니까 성숙하네요 어쨌건 아이가. 혹여나 또 예. 괜히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럴까봐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예. 학교 생활 잘해야 된다는 또 그러니까요. 자기도 부담감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미안해요 많이. 예. 네. 아유 지금 뭐 저 엄마로서의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의원님은 좀 자유로우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좀 미혼이어서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느끼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정치가 중년 남성들의 문화라는 인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뭐 인사드리거나 할 때 네, 네. 아니 이렇게 젊은 여성이 청년 여성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야 이러면서 많이 놀라시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사실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은 했지만 네, 그 네.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을 살려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또 제가 가진 장점은 좀 세심함, 그렇죠. 디테일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고 전 정책의 디테일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창한 구호보다도 이제 좀 섬세한 시각으로 주민들께 다가가고 좀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 이재명 의원님께서는 옆에 이제 선배 정치인으로서 네. 육아에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네.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옆에 보면은 나는 그냥 정치를 위해서 그냥 결혼을 포기하겠어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지금은 경기도와 결혼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그냥 의정 활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경기도와 결혼했다. 나중에는 대한민국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멋지다. 아이고, 결혼은 영원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이 성함도 비슷하신데 네. 또 같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또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의 공통 에피소드도 좋고 뭐 개인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겪었던 예, 에피소드. 일들. 저는 앞에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아.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일 때 네. 가끔 이렇게 이름을 잘못 불러주시면 아. 분위기가 화풀이 되게 분위기. 예,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저희가 여야 동수거든요. 이렇게 네. 팽팽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할 네, 네. 때 보면.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저희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불러주시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사실 교육행정위원회는 우리 이자영 의원님이 선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육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숙했거든요. 서투르고. 근데 제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오, 바로 또 옆에 앉아 계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가이드를 되게 잘해줘요. 오.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이렇게 질의하거나 이럴 때 네네. 도움을 많이 받죠. 네, 네, 네. 자, 그런 에피소드가 공통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기억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재용 의원님은 되게 어떠세요? 의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네. 저도 우리 전자영 의원님한테 의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하고 기억이 있고 다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워낙 또 이제 기자 경험도 있고 또 네. 시의원, 또 도의원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 후배 의원들 또 동생 의원들을 잘 챙겨주는 또 든든한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름 관련해서 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아,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공무원분들이 가끔 이제 찾아와서 네. 저희들이 이제 질문했던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근데 저는 질문한 적이 없는데 아. 자꾸 저한테 와서 이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맞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꼭, 의원님 질문하셨잖아요. 답답하게 난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죠. 네. 혹시 전자영 의원님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겠네, 진짜. 그럼 답답하죠. 나는 질문한 적이 없는데. 네. 그 질문했다고 하면, 그럼 질문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예, 두 분이 이름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가 참 재밌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초선의 열정으로 의회에서 어떤 조례와 정책들을 발굴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재영 의원님은 좋은 조례를 많이 발굴하셔서 보니까 다산 의정 대상, 그리고 지방 의정 대상 등등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재영 의원님 조례 한두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도민분들께서 제 조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네. 다양한 상을 좀 수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기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예요. 저의 첫 재정 조례이기도 한데요. 와, 긴데 그걸 외우고 계시네요. 제 거니까요. 엄청 긴데 지금 들어보니까. 예. 아프거나 연로한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네네.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이들에게 뭐 생활 안정이라든지 복지를 지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네. 거기 이제 제일 처음 네. 만들었던 조례시고. 네, 그다음 맞아요. 또 뭐 조례. 그다음에 네. 만든 거는 경기도교육청 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례는 왜 이렇게 다 이름이 길죠? 그러게요.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 조금 이름이 길어지는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살짝. 그거는 요즘 이제 클라우드 서버나 네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클라우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신의 정보가 언제 해외로 유출될지 모르는 건데 두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네네.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네. 이용자를 좀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의 네. 강화 조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좋다. 예. 이렇게 다양한 조례를 또 제정해 주셨는데 사실 초선 의원님이시라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몇 가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너무 신경이 딱 들어가면은
뭐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 어떻게 제정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된 배경은 사실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2021년도부터 이제 대두가 됐는데 아직 국회 차원에서도 당시에 실질적인 법 지원 체계가 없었고 네, 네. 저는 그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취지로 조례를 이제 제안했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지원 대상도 이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가족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이제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 경기도의 부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업무 갈등에 떠밀려서 조례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상정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한 가족 돌봄 청년이 이제 생활고를 못 이기고 이제 부모님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이 극단적인 아이고. 선택을 하는 네. 비극적인 일들도 발생해서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고 제가 동시에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좀 커서 화도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례가 통과돼서 네, 이제 네.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저희가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 대상, 자치의정 대상 등등 정책 성과가 너무나 좋으신데 의원님의 조례 이야기도 좀 저희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생활정치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도 결국에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입문을 한 건데 저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좀 방점을 많이 찍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에 이제 제안을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학교 놀이터 지원 학교 놀이터 사업이거든요. 지원 사업.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학교 놀이터를 더 확대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좀 만들자. 그래야 관리도 잘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조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학교 상상형 놀이터 조성 지원 조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입법 예고했고요. 네네. 이 학교 놀이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놀이터 뭐 그냥 뭐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있는 놀이터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예. 우리 아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상상하는 놀이터를 실제 그림으로 그려서 아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과 네.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학교 예. 아이들이 직접 놀고 싶은 그럼요. 예. 놀이기구를 예.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이제 실제 네.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그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네.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관심을 가지실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반응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정말 경기도의 도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한 30여 곳이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 반응이 뜨거웠던 역시. 거예요. 네네네네.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곳이 이제 용인에서도 한 곳이 곧 조성이 될 텐데 네네네. 저도 너무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랜 시간 이 할애하는 이유는 네네.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기대도 있고 또 잘 해내야 오. 내년에도 그렇죠, 그렇죠. 또 잘 이어서 예. 갈 수 있는데 하여튼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고 싶은 놀이터가 학교 운동장 안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 놀잖아요. 그러면 근데 천편일적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시끄럽다고 예. 이렇게 많이 내몰려요. 사실 아이들이 맞아요.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또 학교이고 학교죠. 또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놀고 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너무 좋죠. 즐겁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또 같이 함께 해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서 전 되게 감사해요. 오히려 어떤 것들 다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아마 신기하다. 단순한 놀이기구를 이제 벗어나서 또 기구 중심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놀이 공간들을
이제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같이 노는 거죠. 어우, 좋네요. 그래서 11월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 네, 기대됩니다. 예. 그때 아이들이 이자영 과연- 의원님이 네. 적극적으로 네. 또 옆에서 동의를 서포트하는구나. 해주셔야지 동의하셔야 가능한 되는구나. 거예요. 네. 완전 오케이입니다. 아, 여기서 뭐 오케이 하셨으니까 박제됐어요, 벌써. 예, 알겠습니다. 든든한 서포터가 있으시네요. 네. 옆자리니까. 그러니까, 자영, 예. 자영. 쿡쿡 찔러가지고 빨리 손 들어.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이제 경력자시잖아요. 시의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만든다 하는 이런 원칙들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있어요. 저는 정치는 사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의 주체가 사실 돼야 되는데 네. 저는 조례를 양쪽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 한 개의 조례를 하더라도 집중.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제 방식이죠.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도 받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많이 그렇죠. 폭넓게 들을 수가 예, 있어요. 의견 수렴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예, 예.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근데 네네. 저는 항상 조례를 할 때는 꼭 주변 동료 의원님들과 많이 의논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논의된 거를 또 반영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행부서의 검토 의견도 받아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네, 개정할 네. 때. 근데 그 의견보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러네요. 예. 비슷한 눈높이에서 네.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니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 이제 수렴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조금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야지만 예. 조례 심사할 때 질문이 없어요. 다 모든 의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통과 의견은 꿀팁. 진짜. 네. 꿀팁이에요. 이미 다 설명했고 다 의견을 구했는데 네. 뭘 물어보세요?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는요, 조례 제정이나 정책 발굴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분이 여러 차례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떤 정치에 관심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셨는지 이재영 의원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 기억에 남는 토론회는 네. 경기도 학생 채용 불균형 예방과 관리를 위한 토론회예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같은 전자기기 사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하죠.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근데 거북목과 네. 이제 뭐 허리 구분 등 뭐 네. X자 다리 이런 네. 것처럼 척추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균형 체형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신체 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죠. 네, 그냥 눈으로 보고 네. 시진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요 정도. 네, 그래서 학생 때 체형 불균형이 성인이 돼서도 이제 지대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형의 과학적인 측정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의 강화, 교원 연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체형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 의원님은요? 저는 그 조례 제가 상상형 학교 놀이터 네네네.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토론회를 열어서 음. 직접 아이들을 토론자로 모셨어요. 아이들이? 예, 오, 아이들이 예. 직접 토론자로 나와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아이들이 얼마나 놀이터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위험하면 안 돼 이렇게 통제를 하지만 맞아요.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였었고 또 입법 토론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저희 용인에 지금 시민 프로축구단 용인 FC 네네네. 창단을 해서 내년도부터 K2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 토론회도 열었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 사실 많이 이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찬반이 좀 의견이 분분한 비슷했어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준비가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비판 여론도 있었고 이랬는데 제가 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프로축구단은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착해서 잘 정말 시민 구단으로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대안도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역시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거에는 모두가 다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진짜 우리 편 이렇게 돼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토론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파주에 있는 우리 이용욱 의원님이 있어요. 네네네네. 같은 민주당에 그 의원님들 파주도 K2를 시작하거든요. 네. 용인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말 잘했더라 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저한테 그 자료들을 받아가셨어요. 예. 파주도 이제 곧 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토론회였죠. 그래서 그러네. 저희 이런 토론회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다양한 조례를 또 제정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그냥 조례에만 머물면 사실 도민들에게 실제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토론회도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앞으로 진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조례를 하는 이제 심사 과정 중에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그럼 돼요. 돈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수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이 그냥 그 멋들어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효능감 있게 이 지원 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고 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고 우리 이자영 의원님은 정책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공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정책위원회에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주면 네, 네. 저는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네, 네. 또 우리 대표단에서 이 예산이 민주당의 그 정책 예산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같이 힘을 네. 모아서 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협력과 협조가. 예. 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써도 줄지 않는 화수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예산 화수분. 네. 이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조례 제정과 토론회보다 더 어려운 거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효성 있는. 네, 우리 전자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조례나 토론회 이후에 향후 사업까지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담당 부서와도 논의를 수차례 해야 되고 실제 예산도 수반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 많은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족 돌봄 청년 문제나 학생 채용 불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까지 만들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인들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네.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여성은 두 분과 함께 정책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의 지역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재영 의원님께서는 용인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또 이재영 의원께서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곳인지 저희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네. 제 지역구에는 네.
경기 뮤지엄 파크라고 해서 네. 경기도 박물관, 오. 백남준 아트센터, 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 이렇게 네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오시면 굉장히 즐길 문화가 많네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 그 도민들이 정말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투어 이렇게 묶어서 활용해 네, 주실 네. 것 지금도 같네요. 하고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그 문화재도 보시고 또 어린이들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박물관 안에 곳곳에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예, 그렇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용인이면 이제 보통은 다 이제 놀이공원 많이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박물관. 네. 역사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또 네.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박물관들이 있다 이 얘기로 자랑을 좀 해주셨고 이장 의원님은 저 광주는 제가 알기로는 청정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수자원 보호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광주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한산성, 네. 뭐 퇴촌 토마토, 팔당호 이런 푸르른 천혜의 자연 환경과 맞아요, 맞아요. 함께 네.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전원과 도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도농 복합 도시인데요.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교통이 조금 혼잡하고 기반 시설이 미비한 부분, 또 도시 개발과 생활 환경의 조화라는 과제가 네네.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네. 앞으로는 이제 도시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도로와 교통 체계를 개선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가 조금 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용인과 광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네. 가야 할 때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용인과 광주도 가까워요. 아, 가깝죠. 용인 지나서 광주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그죠? 거쳐서 가면은 이제 투어하면 되겠다. 네, 네. 놀러 오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 맛집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경기도 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잖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 행정이 소속이다 보니까 네, 네.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은 뭐 우선순위로 꼽고 있죠. 그래서 네, 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리 지역 우리 학교 너무 좋아졌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많이 하셔요. 근데 굉장히 저도 그때마다 이렇게 보람 있죠. 네, 그리고 네. 그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와 전자영 의원입니다. 막 진짜로. 굉장히 좋아해 주면 네. 막 눈물이 엄청 날 유명하시는 학생 사이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이들 보면. 미리 너무 육골자잖아요, 뿌듯하셨겠고. 또. 그렇죠. 그때까지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학교 교육 환경 개선하는 일을 했고 최근에는 네. 저희 경기 남부 최대 그 호수가 기흥 호수가 있어요. 기흥 호수. 예, 기흥 호수가 이제 물 맑은 호수로 됐고 걷기 편한 둘레길도 조성이 됐는데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꽃 축제를 3회를 했는데 어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불꽃 다들 좋아하시더만요. 예, 근데 무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늘 해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 13억 원을 확보해서 와. 야외 무대를? 무대를 추진 오.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설계까지 나와서 저희가 네. 그래도 시민이 더 안전해야 되고 시민이 네, 더 네. 즐겁게 아.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문화사업을 예, 위해서. 야외 공연장을 네. 잘 만드는 게 이제 예, 최대 예.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준공식 하면은 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가야 될 때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이재영 의원님은 광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10가지 적어왔는데 어이구. 한 개만 하라 그래서. 예, 아니 너무 많이 나오셨구나. 대표적인 거 먼저 소개해 주세요. 한두 가지. 예. 네. 저는 이제 저희 광주 이제 오포에 신현동 능평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중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성남 2학군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교 배정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신현능평 지역의 중학생의 경우에는
오포 지역의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제 성남학군으로 배정이 가능했는데요. 인근에 이제 26년도 3월에 고산동의 오포고등학교가 개교가 예정됨에 따라서 성남학군 배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현능평동에서는 인근의 오포고등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최소 1시간, 아이고. 네,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원거리 통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남이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더 가깝다는 성남이랑 얘기는.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고개만 넘으면 성남이거든요. 사실 이게 행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행정의 한계를 좀 해결을 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아. 수많은 논의와 또 행정사무감사 질의 끝에 이제 지침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이구,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신현능평 지역의 아이들이 예. 걱정 없이 계속해서 성남학군에 배정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신현능평에 있는 학생들도 가면은 이자영, 이자영, 여기가 묘인 가면 전자영.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역시 그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네. 해주셔서 교육이 사실 제일 큰 정책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 예. 세대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진짜 가득하다라는 맞아요.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 계획과 각오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 그 뭐 계획과 각오와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지 함께 이렇게 엮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 늘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례에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늘 가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3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 그럼요. 예, 빠르죠. 오늘도 보니까 3년이 훌쩍 예. 지났고 이제 1년도 채 남지 예. 않아서 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쉽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의 주어진 임기가 4년이니까 그렇죠. 제 캐치프레이즈가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경기도의원 전자영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소개할 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가장 최우선시하면서 오롯이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정말 똑소리 나게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재현 의원님은요?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4년 금방 지나간다 이러셨었거든요. 시작할 때는 되게 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무래도 뭐 4년이니까 좀 여유가 있게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었는데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순삭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전자영 의원님처럼 네. 전자영 의원님과 저 둘 다 이제 현장파 도의원이거든요. 어떤 분이 우문현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셨었어요. 우리 도의원들의 네. 어떤 그런 모토가 되는 멘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면서 네네. 의정 활동을 하지만 또 온라인에서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대1 온라인 민원 창구인 이자형 소통톡을 운영하면서 네네.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 최근에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시 수돗물이 탁수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민원을 소통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수했고요. 이런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깝게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언제든지 네. 궁금하거나 이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자영 소통톡으로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이자형이라는 사람을 좀 믿어주신 만큼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못다한 일들을 또 잘 하면서 또 제가 사랑하는 제 고향 광주가 또 저를 키워준 만큼 앞으로는 저도 광주의 미래를 키워나가고 싶다.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경기도와 광주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 이자형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와 결혼한 이재영 의원 보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정책 이야기는 사실 무거울 수 있는데 두 분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 됐던 너무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 여성 의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정책 다이얼로그는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